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증오와 갈등을 심는 분열의 정치, 보복과 정쟁이 횡행하는 구태 정치, 이제 이런 과거의 정치를 넘어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정치, 국민내각 대통합정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결단했고 선택했습니다.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더 나은 정치교체, 더 나은 세상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치 초심자인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지켜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썩고 부패한 정권을 교체해서 바로 된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 맞죠, 여러분?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부패 세력에게 속지 마시고 이번 3월 9일 사전투표 포함해서 3월 4일부터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이 대선에 유력한 후보 2명이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초박빙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여론조사와 언론들의 왜곡 편파 방송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인 거죠. 하지만 누가 봐도 후보 간 경쟁력은 단번에 확인됩니다. 한 후보는 통합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하는데요. 또 다른 한 명은 복수와 심판을 부르짖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권 교체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과거로의 회귀일까요? 미래로의 도약일까요? 사실 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임기 말 50%에 육박하는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의 지지율만 보더라도 복수와 심판을 부르짖는 정권 교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없어 보이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인지 명분도 내용도 없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와 보복 정치를 주장하는 후보는 그 능력과 자격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범죄 비리와 의혹이 넘쳐나며 이런 자가 과연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를 애써 기득권 세력들의 왜곡 조작으로 전 국민을 착시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 상반되는 두 후보의 모습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이런 두 후보의 같은 날 서로 다른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한 명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됐고 또 한 명의 후보는 통합과 상생의 길을 도모하기 위해 사실상 단일화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날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날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그린 귤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적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행태. 작년에 있었던 개사과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참혹한 전쟁통에 너무 가벼운 글이 아니냐, 전쟁을 희화화하는 것이냐고 지적이 잇따랐고 급기야 외신 기자들도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호주 공영 ABC 방송 기자는 눈치 없는 트윗 게시물을 꿰봤지만 한국 대선 후보가 올린 건 정말 당황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응원인지 장난인지 모를 트윗을 올렸다며 역시나 윤 후보는 개사과 당시에도 깊은 반성은 없었던 것 같다. 이제 국가적 망신까지 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 측은 3시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고 오렌지 혁명을 떠올리며 실무자가 응원하고자 올린 것이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윤 후보는 또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달았다며 이를 강아지가 보고 있는 사진도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에 곧 삭제됐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SNS는 공식적인 자기 입장의 표명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경솔하며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걸까요? 개사과의 귤사진, 태극기와 개사진까지 흡사 관심받기를 갈구하는 어느 관종의 뻘짓으로 보여집니다. 대체 왜 그런 거니? 이거 아마 개사과 때도 그랬는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후보 공식 SNS인데 따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캠프가 아니라. 그 개사과도 당시 공식 캠프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됐죠. 네. 예, 이번에도 그런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아크로비스타 사진 중에 보면 화이트보드에 그림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화이트보드 그림 중에 얼굴 하나가 이 귤에 그려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누군가가 그린 거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만나 분권형 대통령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을 공동 추진하겠다며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건데요.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거치와 관련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의 정치가 단순한 말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여주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요? 2번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가족들의 수상한 주식 거래 내역을 MBC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시장에 내놓은 물량을 딸 김건희 씨가 불과 32초 만에 사들이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이 됐는데요. 2일,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충격적인 뉴스가 또 터져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 가족의 수상한 주식 거래 내역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보도였는데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이 시장에 내놓은 주식을 딸 김건희가 불과 32초 만에 모두 사들인 구체적인 정황까지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들 모녀와 도이치모터스 임원까지 끼어있는 이른바 통정매매 술법의 불법 거래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이러고도 구속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전직 검찰청장 봐주기, 제 식구 봐주기이자 검찰 출신 대통령 만들기를 버젓이 대놓고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과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의 조작 의심 거래 정황이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한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건데요. 이른바 동일 IP 거래는 시세 조정의 핵심적인 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들의 공모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도 적시된 걸 MBC가 취재해 단독 보도했는데요.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은수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이들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주문 간 시간차는 11초에 불과했는데요.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주가 조작이자 범죄입니다.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는데요. 그건 바로 윤 후보 부인이자 최은순의 딸 김건희였습니다. 결국 김건희 모녀와 당시 도이치 임원 A씨 등 3명이 짜고 같은 가격과 물량을 주문해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나중에 도이치의 재무총괄 이사까지 지냈던 A씨는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랐던 인물인데요.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술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협의에 물량을 주고받는 불법적 거래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도 구속하지 않는 검찰의 황당한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왜 김건희만 구속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공정과 정의입니까?